자, 사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법이 포용할 수준을 넘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 15세 가해자 구속이 됐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A양이 뒤늦게 참회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A양이 저지른 범죄가 법과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복 폭행을 저질렀고 도주료가 높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평생 고통 겪을 딸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 A양이 왜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는 나쁜 불량 학생으로 전락했을까? 그 가정사를 보면요. A양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언니가 놀림받는 걸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A양의 언니는 2살 터울인 이 언니는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요. 생계를 책임진 아버지와 할머니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A양이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학교의 권유로 정신감증까지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별 효과는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 관련해서요. 좀 기사 좀 보고 오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를 태운 경찰 호송차가 법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검은색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약 1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가해 여중생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데다 도망갈 우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 여중생은 지난 1일 또래 여중생들과 피해 여중생을 1시간 반 동안 의자와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가해 학생은 소년원에서 나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쯤 이번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미루어 짐작은 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 A양이 정상적으로 집에서 가족으로부터 사랑이라든지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참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또 2살 터울 언니가 있었고 언니가 같은 학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 학생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갔다라고 이제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처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폭력 학생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좀 딱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제 소년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범행 정도가 너무 과했고 심했고 또 언론에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부각시켰고 여러 가지가 좀 작용한 건가요? 언론의 부각은 작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판사가 그런 건 신경 안 쓰나 보죠? 신경 안 쓸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하고요. 여론 재판은 하지 않는다. 소년법에 상당히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중에 55조에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제한인데요. 소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보다 19세 이상자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를. 규정 자체가 이렇습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를 해놓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등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이냐? 범죄가 매우 중대했고요. 그리고 또 짐작컨대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거나 기타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가족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복 조치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결국 예외적으로 15세인데도 불구하고 구속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속됐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중간에 보호처분으로 그칠 가능성도 현재 이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처벌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처벌 수준을 높이고 처벌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예. 이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또 어른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 눈을 감고 뒷짐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 2년 정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징계 재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들하고 재심에 올라온 사안들을 봤는데 이제 그걸 심사를 해보면은요. 문제가 역시 앵커님 짐작하신 대로 문제가 단순히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이 항상 종합돼 있고 같이 얽혀 있거든요. 그런 점 소년범의 문제, 소년범죄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을 알아야만 이게 단순히 처벌을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전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장관회의에서 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국민청원을 성의 있게 답변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그래서 소년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른처럼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표창원 의원도 관련 법을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걸 만약에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면 정말 그 A양 같은 학생이 더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A양이 이제 막상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참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니까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인지 참 논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양의 경우에 예. 우리가 지금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친구가 지난 5월부터요. 1년간 보호 관찰 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폭행 사건으로 벌써 죄를 짓고서 보호 관찰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계도하고 계몽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용서의 이걸 떠나서 근본적인 학교 폭력을 이제 근절하는 예. 부분까지 가야 되니까 손수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진짜 사정이 얼마나 딱했으면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 지금 벌 주는 거 이거 떠나서 벌 중에서도 지금 깨우치질 않았거든요. 제재를 가했는데도 눈물 흘린 건요. 눈물 깨우쳐서 흘린 흘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뤄 짐작했을 때 보호 관찰 중인데도 그거에 대한 죄의식 없이 또 한 걸로 봐서는 눈물도 악어의 눈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진짜 예. 계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고요. 자,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진짜 사회 여론이 지금 반반씩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진짜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서 폭력을 근절하는데 항상 이 초점을 두지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초점을 두지는 말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훌륭한 의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많죠, 훨씬. 예, 우리 예.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은데 예. 따라서 어떤 사람의 그 개인적인 잘못, 죄를 전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이 실제적으로 현실에도 맞지 않는 온당치 않는 어떤 책임 전가라고 보고요. 예.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주변에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것,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나쁘니까 벌을 감하자, 이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제대로 그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사드 배치 이후 또 한 번의 어떤 저는 상당히 흡족할 만한 그런 이 대통령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소년법을 보면 개정해서 지은 죄에 맞는 벌을 가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신 거는 저는 온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개정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논의해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개정할지 폐지할지 한번 논의해봐라. 원래는 이런 거 아니에요? 폐지를 논의해라 얘기하셨는데 예. 그 중요한 그 청와대에서 그것을 다시 브리핑할 때 개정 방향으로 논의하도록 하라. 이렇게 일단 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 것이다. 네. 예. 그거는 팩트 정확히 좀 해야 제가 읽은 될게요. 신문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왜냐면은 이게 청원이 이제 청와대 30 홈페이지 예. 청원이 30만 건이 지금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또 지금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다루듯이 또 모든 언론들 또 국민들이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 또 이 문제가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또 그걸 바꾸든 바꾸지 않았든 입법 사항이거든요. 예. 그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장관 회의에서 의논해 봐라. 이런 것이지 그것을 어떤 지침을 주었다. 예. 이렇게 보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불우한 가정 환경 탓만은 아니다. 예. 실제로 지난번 인천 그 여중생 그 초등학생, 살인 예. 사건들의 그 가해자들은 아주 유복한 우리 사회의 사실 이 상류층의 예. 이 그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그 특수한 계층들의 자녀들의 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전반적인 이 청소년들의 그 교환 문제 예. 또는 그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이겠죠. 결국 그러나 누가 누구를 이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소년법 폐지를 한다. 그게 능사인지 또 처벌만이 능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우리가 되돌아봐야 예. 되겠고 실제로 아울러서 그러면은 이 교육 교화 시설들은 시스템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잘 갖춰져 있는지 예.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금니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그런 거겠죠. 사회 갈등과 여러 가지 현안, 복합적인 상호 충돌하는 현안들을 조율해내는 과정인데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잔혹한 범죄 수법을 생각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가해 학생 역시 우리 사회가 낳은 또 하나의 희생양이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섣불리 어느 쪽으로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 여중생은 지난 1일 또래 여중생들과 피해 여중생을 1시간 반 동안 의자와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가해 학생은 소년원에서 나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쯤 이번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미루어 짐작은 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 A 양이 정상적으로 집에서 가족으로부터 사랑이라든지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참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또 2살 터울 언니가 있었고 언니가 같은 학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 학생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갔다라고 이제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처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폭력 학생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좀 딱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제 소년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는데 네. 글쎄요. 범행 정도가 너무 과했고 심했고 또 언론에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부각시켰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작용한 건가요? 언론의 부각은 작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판사가 그런 건 신경 안 쓰나 보죠? 신경 안 쓸 것입니다. 예. 네, 그렇게 짐작하고요. 여론 재판은 하지 않는다. 네. 예. 소년법에 상당히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예. 그중에 55조에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제한인데요. 소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책임진 아버지와 할머니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A 양이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학교의 권유로 정신감증까지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별 효과는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 관련해서요. 좀 기사 좀 보고 오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를 태운 경찰 호송차가 법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검은색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약 1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가해 여중생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데다 도망갈 우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 자, 사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법이 포용할 수준을 넘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 15세 가해자 구속이 됐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A 양이 뒤늦게 참회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A 양이 저지른 범죄가 법과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복 폭행을 저질렀고 도주료가 높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평생 고통 겪을 딸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 A양이 왜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는 나쁜 불량 학생으로 전락했을까? 그 가정사를 보면요. A양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언니가 놀림받는 걸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A양의 언니는 2살 터울인 이 언니는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요. 생계를 성인보다 19세 이상자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를. 규정 자체가 이렇습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네네.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를 해놓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번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등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이냐? 범죄가 매우 중대했고요. 예. 그리고 또 짐작컨대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거나 기타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가족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복 조치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결국 예외적으로 15세인데도 불구하고 구속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